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IQ, EQ에 이어서 이제는 HQ의 시대입니다. 건강 기능이 개인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건강 기능 HQ를 높이는 방법은 TBC 클리닉 건강 365를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우리 건강 식구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이야이야. 이제 IQ가 각광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HQ입니다. Healthy, Beauty, Cutie. 배영서입니다. 아이돌이다, 아이돌. 네, 이 몸도 건강하지만 무엇보다 뇌가 건강한 남자. 그래서 보나마나 말하나 마나. HQ 가장 높을 것 같은 남자 이태욱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뇌생남이다, 뇌생남. 그러게요. 섹시하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서 씨랑 태욱 씨 너무 귀엽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건강 365의 고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초라뇨. 건강 365 경력 9년 차. 안녕하세요. 장혜은입니다. 네, 그래요. 썩은 물 절대 아니고 네. 항상 푸붓합니다, 예은 씨.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풍성한 또 다채로운 건강 정보 갖고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법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아이, 이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위급한 순간은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손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누구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 심폐소생술과 하임리법 꼭 한 번은 배우고 필요할 때 용기 있게 사용해 주세요. 야, 오늘은 뭔가 제가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요? 네. 왜냐면은 남자들 다 기초 훈련 때 훈련소에서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거든요. 사실은 예은 씨나 영서 씨도 군대 갈 뻔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워낙- 갈 수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갔을 워낙 거예요. 텐션도 네. 좋고 씩씩한 아, 그렇죠. 우리 캐릭터라서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얘기 나누기 전에 이것부터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네. 자, 어. 손가락 4개를 펼쳤습니다. 네 개. 숫자 4. 4.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호호. 4면은 보자. 우리 4명이잖아요. 네 F4. 넷이서 영원히 하나. 이에요? 그렇지. 네. 설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뇌를 써보자면 우리 응급처치법하고 관련된 숫자가 아닐까. 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경력 9년 차지 않습니까? 네. 저의 촉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응급처치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는 생과 사를 가르는 그 4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예은 씨가 경력 9년 차답군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건강 썩은 물. 와. 네. 고마워요, 아이돌. 바로 정답입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4분인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다음이라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소중한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네, 알려줘요. 닥터! 네,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를 살린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는 아닙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 몸, 특히 뇌는 점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숨만 쉬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명료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산소 공급이 단 5분만 중단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를 목격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4분으로 제가 처음에 정한 이유 다들 잘 아시겠죠? 네, 네. 이 4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제가 막 경력직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긴 했지만 네. 누군가 환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제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더 위험에 처하면 이거 제가 뭐 더 미안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건강 365의 닥터스입니다, 여러분. 네. 네. 예. 자, 닥터스가 기다리고 계신데, 자, 심폐소생술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은 심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췄는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인데요.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심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라고 크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그 알바를 하는 고등학생이 네. 또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을 놓고 어머. 그래요? 네, 목숨을 또 구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따뜻한.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또 훈련소에서 했던 기억을 또 떠올려 보면은 네. 심폐소생술은 세 가지만 알고 가도 반은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요? 세 세 가지? 가지가 깨, 알, 누라고 하는데 깨알누. 깨, 알, 누. 네. 네. 이거 혹시 우리 군필자이신 신상윤 네. 씨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 태욱 씨도 군필자잖아요. 네, 저한테. 그렇죠. 퀴즈처럼. 떠넘기는 건가요? 네, 퀴즈. 네. 근데 제가 군대 전역한 지 하도 오래돼서 예.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감으로는 깨알루라면은 일단 깨운다. 그리고 뭐 알린다. 알린다. 아, 또 누? 아닙니다. 어. 뭐 같이 누운다? 아, 옆에 같이 누워서 이런 거의 게 맞으세요. 아닌가요? 누우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누워서 제가 네. 그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깨알루. 네. 그러니까 쓰러진 환자를 네. 깨운다. 깨운다. 그리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네. 119에 연락을 한다. 알린다. 네. 그리고 아까 누가 네. 같이 눕는다가 아니라 신속하게 가슴을 누른다. 네. 그 누가 아닐까. 역시. 이건 것 같아요. 이건 것 네, 같아요. 저도 언뜻 너튜브에서 본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오. 근데 좀 궁금한 게 알겠거든요. 그렇죠. 깨우고 알리고 다 알겠는데 누르는 걸 도대체 어딜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오, 예. 저도 헷갈려요. 그래요. 누르는 부위도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 팩트 체크를 좀 이 시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 위치는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학생이 입원할 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오. 뺨으로 한다고 젖꼭지 중간에 흉골 이게 절반이었나 한 뼘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오. 한번 질러보죠. 흉골 절반 아랫부위. 네, 심폐소생술에서 손의 정확한 위치는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심장의 바로 위에 해당하며 해당 부위를 수직으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흉부 압박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쪽 젖꼭지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심장의 바로 윗부분을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채 표면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젖꼭지의 위치 자체를 기준으로 압박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지로 일부 환자에게서는 잘못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는 양쪽 젖꼭지 사이가 실제 심장 위치보다 아래쪽, 즉 상복부 가까운 부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표면적인 기준만으로 생각하면 양쪽 젖꼭지 사이를 눌러서 잘못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압박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교육에서는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영서 씨 이제 이해가 됐나요? 예. 네. 영서 씨 요즘에 그 너튜브 그쵸. 많이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너튜브가 요즘 만능은 또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 좀 아쉽네요. 공부를 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그만큼 가슴 압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또 어디서 네,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제가. 노부부가 있으셨는데 이제 노부부가? 할아버지께서 심정지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요? 네. 그렇죠. 가지 마이소! 어디 갑니까? 이렇게 오. 가슴을. 때리고, 예.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셨다. 어머나 우와. 세상에. 이게 바로 가슴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그렇군요. 해피엔딩이고 할머니의 사랑이 네. 할아버지를 다시 살렸다. 네. 이렇게 생각할 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또 문득 드는 생각은 사실 심장 위치인 흉골 아랫부분을 압박해야 한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빠르게인 거잖아요. 이 그렇죠. 속도, 이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하는지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깊게 눌러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그냥, 느리게. 네. 예. 요 정도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 그래요.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닥터스를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외쳐볼까요? 알려줘요. 가슴 압박의 깊이는 약 5에서 6cm,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입니다. 살짝 누르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거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환자분 호흡과 맥박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5에서 10초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호흡과 맥박 없습니다. 환자분 심폐소생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영상을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근데 5cm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깊거든요. 깊어요. 네. 근데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이만큼 눌러야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훈련소뿐만 아니라 아마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마네킹 이 상반신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좋아진 게 훈련을 해보면 네. 깊이 누르면은 신호가 딱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와. 이 정도 깊이 그래요? 내려가야 되는구나. 촉감하고 사운드로 알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오. 교육을 받아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네킹인데도 실제 같은가 보네요. 실제까지는 아닌데 이게 사운드가 나요. 오. 촉감도 진동도 오고 네네. 그래서 감을 익힐 수 있게 감을 익힐 되네요.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확실히 최신 정보를 얼마 알고 안 된 있는 거 것 같습니다. 좋겠다. 혹시. 네. 어립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게 네. 5m 깊이로 깊고 빠르게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뼈가 약한 아이들 좀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요. 진짜 이렇게 막 세게 누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만약에 갈비뼈라도 부러뜨려봐요. 이게 만약에 안에 장기를 손상시키면 나는 또 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장기 손상됐습니다. 나한테 또 아하. 책임이 가는 건 아닌가? 또 약간 좀 걱정도 되고요. 맞아요. 그래요. 어우 설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오. 이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다치신 거면 예. 설마 책임지라고 하겠어요? 그죠? 네. 아니요, 이것도 제가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대체? 어디서 봤는데, 내가 이 갈비뼈 골절됐고 장기 파열됐다. 그러니까 물어내라 아하. 하셨던 그 기억이 또 어렴풋이 나거든요. 네. 요거 팩트 체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텐션을 우리 살짝 좀 끌어올려서. 좋다. 네. 알려줘요, 닥터.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도움을 주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갈비뼈가 다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갈비뼈는 회복할 수 있지만 멈춘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바로 시작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선한 사마리아 인법. 아, 이렇게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니까 저같이 좀 경험이 없는 사람도 네. 이제 환자를 보면 좀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이 사람을 살려봐야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일단은 몰라도 됩니다. 119 신고하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담원 안내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기왕이면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좋겠지만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기는 게요. 우리가 인공호흡 이게 빠졌잖아요, 지금. 어, 그러네요. 원래 심폐소생술 하면 네. 맞아.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인공호흡 꼭 따라오는데 네. 구강 대 구강으로 하는 거. 네. 우리 닥터스께서 이거 왜 언급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인공호흡법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심폐소생술, 음. 그와 더불어서 인공호흡법이 많이들 나오는데 사실 심정지된 사람에게 신속하게 이 공기를 불어넣어 주려면 네. 인공호흡법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심폐소생술을 너튜브로 배운 배영서 씨부터 해서 인공호흡법을 드라마로 배운 이은 씨까지. 네.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어디서 재밌어요.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정답인지 아닌지 어쨌거나 팩트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은 필수다 아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심정지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숨을 안 쉬니까 일단 숨부터 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숨보다 혈액순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가 있어도 그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장을 대신해 피를 짜주는 가슴 압박입니다. 이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핵심은 질 좋은 가슴 압박입니다.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즉 30대 2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6, 27, 28, 29, 30.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즉 30대 2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인공호흡이 부담되거나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슴을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슴 압박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네. 인공호흡을 일단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가슴 압박을 계속하고 다만 가능할 경우 인공호흡까지 하면 더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자동 심장 충격기 이런 것도 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119 오기 전까지. 그렇죠. 너무 좋은 생각인데 요즘 뭐 공공기관, 아파트 뭐 이런 곳에도 이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AED라고 불리던데 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아날로그예요. 노트북 안 쓰고 막 수첩에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너무 잘 사람인데 알아요. 이런 아날로그도 과연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 네. 하는 의문이 또 어렵긴 든단 하다. 말이죠.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을 한 이후에 1번이 적혀 있는 전원 버튼을 킵니다. 그리고 환자 지시에 가슴에 따라서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란 말이 패드 나오면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그 패드에 나와 있는 그림에 맞추어 환자에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패드를 가슴 부착하세요. 흉골 아래쪽. 커넥터를 꽂으세요.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 쪽으로 해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패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분석하는 분석 진행 동안 중입니다. 모두 물러나게 해서 접촉 금지. 누구나 접촉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제세동이 해야 충전 된다는 방송이 나오게 되면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충전 이후에 환자에게 떨어지라는 주의를 지금 한 번 더 한 제세동 이후에 실시하세요. 불이 나온 주황색 충격 것으로 버튼을 지금 충격 제세동 버튼을 하고 실시되었습니다. 난 뒤에 바로 중지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필요한 경우 이어가도록 CPR 합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심폐소생술 얘기를 해봤고요. 또 네. 심장 자동 충격기 사용법,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다. 하임리법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태욱 씨도 하임리법은 잘 알고 있죠? 아 그럼요. 네. 이것도 다 훈련 때 배웠습니다. 이게 기도에 뭐가 꽉 막혔을 때 네. 복부에 이렇게 압력을 확 줘가지고 맞아요. 네. 막혀 있는 걸 딱 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저보다 우리 아기 엄마이신 영서 씨 전문이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문가? 조금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오! 전문가다 보니까. 아니, 애기들은요, 또 이렇게 모든 걸 다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습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고구마빵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콱 먹다가 캣캣! 진짜, 오. 예. 놀랐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장 하임리법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치더라고요. 네. 그래요. 실제로 영유아 생활안전 사고 가운데 무려 10%가 이런 이물 사고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하임리히법이라는 게 그 복부에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사람에게 이거를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더 숨막히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 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경력직, 그죠? 근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공감이 되는 게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쉴 수 있거나 장기침이라도 나오는 분에게 시도를 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또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네. 역시 조금 좀 다르네요. 틀렸어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침을 할 수 있는 정도다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막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침 정도로 네. 기침해, 토해내 이런 식으로 정도만 해도 하임리법까지는 갈 필요 없고 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바로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리법은 부분 기도 폐쇄에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예, 알려줘요. 네, 하임리법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이나 말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먼저 구조자는 환자의 등 뒤로 이동하여 양팔로 환자의 몸을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합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쥔 상태로 준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주먹을 단단히 감싸줍니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에 손에 한 손을 주먹을 쥐고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을 그 주먹을 감싸고 그리고 짧고 강하게 위 안쪽으로 누르게 됩니다. 이 동작은 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폐 안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밀어 올려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복부 밀어 올리기 동작을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중간에 힘을 빼지 말고 짧고 강하게 분명한 동작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셨죠? 네. 와. 이래서 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오 마이 갓. 물론 하임리법을 또 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게 더 좋겠지만 네. 필수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요. 오늘 영서 씨가 정답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네. 역시 여기저기서 많이 본 많이 효과가 봤다고 나타난 것 했잖아요,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워들은 게 많아요. 예. 도움이 된다.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것들 인정을 해주는 게 좋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영서 씨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엄마는 위대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솔직히 이런 아이들의 사고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네. 아무리 육아 고수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하임리법 이전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따로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음. 녹여낸다거나 뭔가 옆에 좀 전에 필요한 야.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 또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예? 지금 생선 가시가 목에 박혔는데 밥 한 숟가락 꿀떡 삼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큰일 날 수 그쵸,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예, 기도가 막혔잖아요. 그래요. 일단 육아의 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배영서 씨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또 있어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환자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서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게 좋다. 예.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알려줘요. 정답은 틀림입니다. 기도에 이물질이 걸린 상황은 마음이 불안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막고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음식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물을 삼키는 순간 기도와 식도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가거나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물이 기도로 들어가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흡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물부터 먹여보자 라는 생각은 정말 필요한 응급처치를 늦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물질로 숨이 막힌 상황에서는 물도 음식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알아보니까 오늘 영서 씨의 대답이 또 적중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멋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이물질이 더 깊숙이 목 안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물을 비롯해서 다른 음식물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지다가 그렇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너무 유익한 것 네.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고요. 특히나 이런 질식사고는 언제 어떤 순간에 생길지를 모르니까 하임리히법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다들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히신 어르신 맞아요. 이야기, 또 생밤을 먹다가 또 기도 막힌 중년 여성분 이야기까지 이렇게 질식 사고는 우리 주변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 응급처치법 많이 하임리히법 특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워서 네. 떡 먹기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떡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처럼 어디서 주워 듣고, 네, 어디서 보고 이런 거 좋지만 물론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하임리히법은요 각 지역 보건소나 또 아니면 응급처치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요즘에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맞아요. 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은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전문진료향상 과장이시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상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법은 누구든 꼭 한번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